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코마리와 쇼난입니다. 요코마리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리그에서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 단 1득점에 그치며 공격력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직전 요코하마 FC전에서도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갔지만 유효 슈팅은 3개에 불과했습니다. 안데르손 로페스가 최전방에서 버티고 있지만 최근 골 결정력이 저조합니다. 중원의 토노, 나카가와 키요타케 등이 공격을 이끌 예정이지만 연계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아 공격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측면 수비수 마츠바라와 와타나베의 오버래핑 빈도가 줄어들면서 측면 돌파의 위력이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체력 문제입니다. AFC 챔피언스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면서 선수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3선의 활동량 저하로 인해 공수 전환 속도가 느려졌으며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쇼나는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와 우라와 레즈를 연이어 잡아내면서 팀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후반부터 문제였던 수비가 점차 안정화되며 실점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단 2실점만 기록하며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실리적인 운영이 돋보입니다. 스즈키 아키히로와 후쿠다가 최전방을 맡으며 중원의 오노세, 히라오카, 오쿠노가 경기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수비 라인은 김민태, 스즈키, 하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측면을 활용한 롱볼 전개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요코하마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리그 일정만 소화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선수단의 피로도가 낮습니다. 요코하마가 지공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하는 만큼 쇼난이 단단한 수비와 역습을 중심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겠지만 최근 득점력이 저조해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쇼난 벨마레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며 수비 안정화를 이루고 있으며 역습을 활용한 실리적인 플레이가 돋보입니다. 요코하마의 공격력 저하와 쇼난의 수비적인 운영을 고려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 저득점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센다이와 오이타입니다. 센다이는 공격력 실종이 심각합니다. 최근 2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으며 도쿠시마전에서는 유효 슈팅력 나는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간 도수전에서도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았고 상대 진영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사가라와 아리타의 중원 지원이 미미해 고케와 미야자키가 최전방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측면과 중앙에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절실합니다. 수비는 비교적 견고하지만 공격 전개가 되지 않아 수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후방 빌드업에서도 유효한 패스가 부족해 상대에게 쉽게 점유율을 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이타는 삿포로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탔지만 직전 이와키전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공격 기복을 노출했습니다. 우도와 이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카키바라와 시게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과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데를란과 페레이라의 조직력이 돋보이며 삿포로전에서 상대 슈팅을 단 2개로 묶으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저득점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센다이는 최근 2경기에서 극심한 공격 부진을 겪고 있으며 오이타 역시 기복 있는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보다는 수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 흐름이 소극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오이타가 경기력 면에서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공격력의 기복으로 인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가시마와 FC 도쿄입니다. 가시마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베르디전과 니가타전에서 강한 공격력을 보였으나 쇼난 벨마레전에서는 상대의 수비 블록을 뚫지 못하며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레오 세아라가 핵심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측면에서는 마츠무라 유다이와 코이케 타이키가 크로스 공급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공격 패턴이 단순하고 수비적으로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세키가와 이사쿠와 우에다 나오미치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빠른 역습을 구사하는 팀에게 공간을 쉽게 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쇼난전에서도 라인 컨트롤이 실패하며 실점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FC 도쿄의 속도를 활용한 역습이 가시마의 약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도쿄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로 점차 경기력이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요코하마 FC전과 나고야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마치다 젤비아전에서는 강한 압박을 받으며 공격 전개가 무뎌졌습니다.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마르셀로 라이언이 최전방을 맡고 있으며 도이슈에와 타와라츠미다 K가 2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이즈미 케이고와 히구치 카제야의 조합이 중원에서 점차 안정감을 찾고 있어 경기 운영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베테랑 나가토모 유토와 모리시게 마사토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실점을 줄이며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가시마의 빠른 전진 패스를 이용한 공격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시마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겠지만 FC 도쿄의 수비적인 조직력과 역습 전술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시마는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려 할 것이고 FC 도쿄는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 최근 공격력이 폭발적이지 않아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제프 유나이티드와 야마가타입니다. 제프는 리그 초반 2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공격력이 강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극강의 효율을 보이며 찬스를 살리고 있지만 이 같은 결정력이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야시가 경기 조율을 맡고 있으나 전방 패스가 단조로워 공격 전개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타구치와 치바키가 측면 지원을 하고 있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낮아 유효 슈팅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다이스케 스즈키와 토리우미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역습에 취약한 면이 있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면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야마가타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득점 없이 2연패를 기록했으며 직전 경기에서는 유효 슈팅조차 없었습니다. 디사로와 쿠쿠부가 최전방에서 뛰고 있지만 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고립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나카무라와 도이가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며 공격 전개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세트피스에서 실점하는 빈도가 높아 조직력 문제뿐만 아니라 데인마크 능력 부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와 야마다가 수비를 지휘하지만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상대의 크로스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프가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제프는 최근 경기력 면에서 앞서 있지만 다득점을 기록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2골 이상 넣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야마가타는 최근 경기력만 보면 득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제프 유나이티드가 무난하게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실리적인 운영으로 언더 흐름이 유력합니다. 제프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후지에다와 아키타입니다. 후지에다는 공격과 수비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2경기에서 1무 1패, 무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도쿠시마전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상대 수비를 흔들지 못했고 이마바리전에서도 상대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지 못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격 전개에 문제가 있으며 2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점에서 결정력 부재가 뚜렷합니다. 수비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도쿠시마전에서는 상대에게 코너킥 5개를 허용하며 박스 내에서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마바리전에서 실점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유효 슈팅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비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키타는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에이메전에서는 적은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며 높은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마바리전에서는 더욱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쳤고 단조로운 공격 전개 속에서도 필요할 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옐로카드를 다수 기록하며 거친 플레이를 보였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키타의 승리가 유력하며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후지에다는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공격 전개가 답답하고 득점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키타는 적은 찬스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지에다의 공격력 부진과 아키타의 신중한 경기 운영을 고려할 때 한 골 차 승부가 유력하며 다득점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키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6번째 경기는 사간도스와 이마바리입니다. 사간도스는 공격력 부재가 심각합니다. 최근 2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타전에서는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상대와 슈팅 개수는 비슷했지만 결국 결정력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상대의 슈팅을 최소화하며 실점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득점력 부족으로 인해 단 한 번의 실수가 경기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마다 히로토와 니시자와 카이토가 출전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며 공격 전개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마바리는 공격력 빈곤이 심각합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으며 아키타전에서는 유효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후지에다전에서도 공격 전개가 둔탁했으며 상대 역시 득점에 실패하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웨슬리 탕케와 마르쿠스 인디오의 조합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미드필드에서 창의적인 패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하며 후방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격력이 지나치게 저조해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사간 도스가 전력상 다소 우세하지만 결정력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마바리 역시 극도로 저조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 가능성이 낮습니다. 두 팀 모두 확실한 공격 옵션이 부족해 지루한 공방전 끝에 승점 한 점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나가사키와 이와타입니다. 나가사키는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3대2 승리,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총 5골을 터뜨렸습니다. 마테우스 제주스와 에디가르 주니오가 공격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길레르미도 측면에서 지원하며 빠른 템포의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사실점을 허용하며 적은 슈팅을 허용하고도 실점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골키퍼 마사아키 고토와 수비진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 상대가 한 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타는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간 도스전에서는 한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공격 전개는 다소 단조롭지만 조르디 크로익스와 마테우스 페이슈토가 최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비적으로는 탄탄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간 도스전에서는 상대에게 슈팅단 1개만 허용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증명했습니다. 골키퍼 가와시마 에이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나가사키의 공격력이 위협적이지만 수비 조직력이 불안해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와타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수비력을 갖추고 있어 다득점 경기가 나오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흐름상 접전이 예상되며 이와타가 실리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무승부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